밝히는 건강룸, 밝히는 주치 두 분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이네요. 네, 저는 놓치기 쉬운 것도 놓치지 않고 비추는 밝히는 건강룸의 보름달이 되겠습니다. 든든합니다, 든든해. 나이가 드시다 보면 이제 갱년기가 오잖아요. 갱년기에 또 호르몬 변화. 일반적으로 이제 호르몬 변화로 인해서 식이 조절이 어려워진다든지 관절도 좀 안 좋아지고 근육이 점점 또 빠지면서 점점 운동하기도 힘들어지고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슬프네요. 근데 저는 다이어트의 핵심은 이 비육입니다. 그래서 먹은 만큼 우리가 인풋 만큼 아웃풋 비워낸다면 무엇보다 간단하게 이 다이어트를 가능하겠죠. 그래서 저는 어다행다 이름에 걸맞는 그런 다이어트 방법을 선보이겠습니다. 그것도 솔깃하다. 비우기 어떻게 비우? 그래, 먹었으면 비워야 되니까. 네. 야, 근데 오늘은 이제 이 대결 구도긴 한데 식초는 정말 좋은 게 식초가 이제 우리 지방을 연소해 주는 데 도움을 주거든요. 네, 그래서 지방이 좀 소화가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식초를 딱 찍으면 맛도 좋을 뿐만 아니고 이제 장내 가스, 소화가 안 되면 가스도 찰 수 있으니까 그런 걸 제거해 주는 효과도 있고 또 식초가 또 한방에서는 이제 근육과 이 관절을 부드럽게 해주는 그런 효과가 있다고 하거든요. 그럼 이제 다이어트 할 때 당연히 운동도 하잖아요. 운동할 때도 도움이 좀 되겠죠. 근육통에도 좋나요? 그렇죠. 자, 안성미 쌤. 네네. 긴장되시겠어요? 아, 뭐 긴장하지 않습니다. 자신 있으신 것 같아요. 상당히 여유 있어 보이시는데. 네. 이 제 처방전에 이제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저의 처방전은 바로 바로 이겁니다. 마음껏 먹고 싹 비워라. 급동 주스요? 저 그림이 좀 민망한데요. 예. 이런 말이 없나 보다. 주스를 먹으면 맞나요? 네, 우리 이제 몸속에 쌓인 이제 숙변은 이제 끊임없이 독소를 배출하고 있는데요. 우리 몸에 이제 독소들이 쌓이고 쌓여서 몸에 붓기도 생기고 여러 가지 이제 질병을 일으킬 수가 있거든요. 그다음에 이게 또 살이 되기도 하거든요. 알고 계셨나요? 살이 난다고요? 똥이 살이 난다고요? 이런 똥들 이 다 똥이야 이거. 우리가 이제 체중이 늘어나는 여러 이유가 있는데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장내 이 생태계의 균형이 깨져서 밸런스가 깨져서 장내 이 생태계가 좀 안 좋아져서 생기는 경우가 있거든요. 장내 이제 미생물 균형이 깨지고 독소가 쌓이게 되면은 우리 이제 비만이 될 확률이 높아지는데요. 이 몸속에 이제 나쁜 것들을 배출하고 좋은 것들을 받아들이는 그런 좋은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섬유질 섭취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아내한테도 추천해야 되겠네. 그럼 그래서 섬유질 섭취를 위해서 준비한 밝히는 처방전은 도대체 뭔가요? 자, 몸속을 싹 비워주는 급동 주스의 핵심 재료 바로 이겁니다. 가루다. 잠깐만 이게 지금 가루인데 이게 핵심 재료. 잠깐만요, 지금 들깨가루 같은데 들깨가루. 저 가루. 네, 처음 보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이 가루가 바로 이 차전자피 가루입니다. 사전자피. 저 들어는 봤는데 뭔지는 몰라요. 차전자 그 씨앗 자체는 우리가 오줌을 이롭게 해주고요. 차전자의 그 껍질은 바로 이제 그 변을 이롭게 해주는. 특별한 어떤 성분이 있어서 숙변을 배출을 해주는 건가요? 식이섬유가 굉장히 많은데요. 이제 그 수용성 식이섬유도 들어있고 불용성 식이섬유가 들어있습니다. 수용성 식이섬유는 장 속의 찌꺼기를 이제 흡착해주고 배변의 이제 점도 끈끈하게를 높여줘서 이제 잘 배출해주는 역할을 하고요. 불용성 식이섬유는 대변의 부피를 늘리고 대장을 빨리 잘 통과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배변 활동을 원활하게 해주는데 아주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거죠. 한마디로 주변에 있는 찌꺼기들을 막 끌어 다 모아서 다 끌어 내려오는 모아서 거예요? 이렇게 불려갖고 미끄럽게 나올 수 있게 여러 가지 작용을 해주는 거죠. 와, 근데 일단은 맛이 너무 궁금하거든요. 예. 일단 한번 좀 급동 주스 맛 좀 보여주십시오. 빨리 바로 먹어요? 네, 빨리 약간 드셔야 됩니다. 비주얼은 키위 주스 같아요. 잠깐, 근데 잠깐만요. 네네. 드시지 마세요. 혹시 위험할 수도 있어요. 왜요? 왜 계속 빨리 먹으라 그러는 거예요? 빨리 드셔야 됩니다. 빨리 제가- 드시랍니다. 하나, 제가, 둘, 셋. 셋. 아, 이거 신데요? 이게 키위 주스 아니야? 먹는 김이 좋은데요. 이거 뭐 과일이 들어간 것 같은데. 근데 지금 박은혜 씨가 얘기했던 대로. 빨리 드셔야 됩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이거 일단 뭐 준하야 마시는 거 빨리 먹으면? 네, 제가 이렇게 빨리 드시라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차전자피는 물과 만나면 무려 40배로 불어나게 됩니다. 오, 맞아요. 네. 그래서 이거를 물을 따라 넣고 한참 시간이 지나게 되면은 뻑뻑해져 갖고 우리가 마시기 힘들어지거든요. 그럼 뱃속에 들어가서도 이렇게 막 부르면 어떡해요? 안에서 보니까 이제 그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찌꺼기들을 흡착을 하면서 불어서 포만감도 주고. 이게 불어나니까 포만감도 있는데요. 빨리 먹어야 돼. 뭔가 좀 젤리 먹는 느낌도 자, 있는 것 같고. 이 뱃속에 들어간 차전자피가 팽창하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가 필요하죠? 물. 그렇죠. 그러니까 물 한 잔을 같이 마셔주시는 겁니다. 네, 우리가 차전자피를 먹을 때 이 물을 이제 너무 안 드시게 되면은 오히려 여기 안에서 불어서 변비로 또 고생할 수도 있으니까 물 많이 먹어. 물을 꼭 같이 드셔주시는 게 좋습니다. 극이네요. 얘기하면 변비 어떡해요. 생기지? 그러니까 물을 같이 많이 드시면 이게 안에서 모든 걸 다 흡착해서 쫙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 주스는 어떻게 만들 수 있는지 그것도 좀 네네네. 궁금하거든요, 이 레시피가. 주스 같은 경우에 이제 양배추를 준비해 주시고 네. 양배추랑 껍질을 벗기지 않은 키위가 또 소화에도 도움이 많이 되잖아요. 그래서 적당한 크기로 썰어서 준비한 후에 물을 약간 넣어서 믹서기에 갈아준 다음에 이 차전자피 아까 보여드린 2숟갈 정도 넣어서 드시면 됩니다. 아, 맛이 너무 좋아요. 키위를 껍질째로 넣어도 괜찮나요? 그렇죠. 갈게 되면은 그렇죠. 그것도 과일은 또 껍질에 영양소가 많이 맞습니다. 그리고 섬유질도 훨씬 더 풍부하고요. 그러면 덩어리진 식감이 싫어서 가정에서 녹즙기를 막 사용하기도 하잖아요. 네. 근데 그런 즙기에서 즙만 째내서 먹는 것도 괜찮을까요? 자, 생채소에 있는 섬유질들은 이 소화 효소로는 분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대장까지 바로 가게 되고 대장 속에 이제 수분이랑 노폐물이 흡수돼 갖고 배출이 됩니다. 따라서 섬유질을 제대로 섭취하시려면 즙을 내어 먹는 것보다는 믹서기로 자체를 전체 갈아서 드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그러면 이 급동 주스는 언제 먹는 게 제일 좋아요? 근데 이 급동 주스는 아침에 드시는 게 가장 좋은데 공복에 드시는 게 좋습니다. 유산균이랑 똑같네요. 근데 아침에 이제 일어나서 수분을 우리가 항상 충전을 해주게 되잖아요. 네, 수분 충전으로 몸의 활력도 불어오는 건 물론이고 장 운동을 활발하게 해줘서 우리가 순서가 그렇잖아요. 아침에 이제 화장실 한번 갔다 와야지 하루가 좀 편안하잖아요. 그래서 아침 공복에 급동 주스랑 물 한 잔을 마시면 이 아침 식사 대용으로도 굉장히 훌륭할 수 있어요. 잠깐만요. 근데 지금 잠깐만요. 지금 어떤 기분이냐면 그 혹시 그 내시경 해보셨어요? 오고 있어요. 오고 있어요. 내시경 때 장내시경 하기 전에 그거 마시면은 계속 꼬르륵 하는 거 알죠? 지금 안에서 지금 잘 나갔어요. 뭐가 자동해 보이세요. 박건 씨 지금 신호 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약간 밑에가 살짝 무겁네. 근데 우리 안선민 씨 예예예. 차전자피 먹을 때 주의사항도 좀 있을 것 같아요. 주의할 점.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우리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라든지 이런 그 위장 수술하신 분들 그런 분들은 이제 주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좀 전문가랑 상담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 정상인 분들이라도 하루 섭취 권장량은 5g에서 25g 정도입니다. 처음에는 이제 조금 반잔 정도 먹어보고 몸을 근데 이걸 줬어요 저희한테. 완전. 아니 지금 박구는 지금 다 먹었어요. 다 먹으라는 얘기는 안 하셨어요. 근데 다들 빨리 먹으라 얘기 다 먹으라는 얘기는 안 했어요. 빨리 급동? 진짜 급동? 왔어. 진짜로. 자 지금 정확하게 11분 상황. 52초. 네. 근데 제가 오래 가기 전에 참았어, 일단 오래 빨리 가기 전에 한 말씀만 드려요. 네. 예. 제 거에만 뭐 탔나요? 나만 뭐지? 제일 많이 드셨죠? 너님만 다 드셨거든요. 혼자서. 네. 진짜 찐으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제가 이틀 동안 빨리 갔다 오세요. 저는 못 봤거든요. 빨리 갔다 빨리 오세요. 하고 오세요. 승마의 운동 효과를 그대로 이제 집으로 옮긴 게 이 승마 운동 기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승마가 이제 근육 운동뿐만이 아니고 이제 유산소 운동이 되게 좋거든요. 그래서 정말 다이어트에 좋은 운동이고 우리가 이제 승마를 하게 되면은 이제 복근 그죠? 복근뿐만이 아니고 허벅지 근육이 강화가 되는데 단지 이제 승마 운동 기구 하실 때 주의하실 점은 이 복근에 제대로 힘을 못 주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제 척추라든지 골반 쪽에 조금 충격이나 무리가 갈 수 있기 때문에 자세를 똑바로 하시고 복근에 좀 힘을 적당히 주시고 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내 몸을 더 건강하게 만들어줄 건강 청신호는 무엇인지 알려드리겠습니다. 한의사 안성민입니다. 혹시 다들 그거 아시나요? 여름을 잘못 보내면 자존감이 우수수 떨어질 수 있다는 사실. 무슨 말인지 궁금하시죠? 네. 잠시 후에 알려드릴게요. 보양식 못 먹으면 자존감. 저도 약간 좀 팁을 드리면 이제 그런 암에는 당연히 그런 버섯 좋고 그냥 물을 드시는 것보다는 이제 오이에 전해질이 있기 때문에 갈증을 좀 더 빠르게 해소하죠. 왜 우리 등산할 때 오이 하나만 들고 가시죠? 맞아요. 맞습니다. 너무 맛있어요. 안성민 선생님의 밝히는 처방전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네, 여러분 아까 제가 인사했을 때 했던 말 혹시 기억하시나요? 아까 청신호. 청신호. 네. 네. 들으면서 뭐가 좀 찝찝한 게 아까 그 자존감이 우수수. 맞아요. 그게 무슨 뜻인지. 그냥 알려주면 재미가 없죠. 그쵸? 얼굴에 뭐 피지가 떨어지나? 자, 오늘 저의 처방전 바로 이분과 연관이 있습니다. 누구죠? 네. 누구죠? 네. 장군. 장군 이분 저기. 누군가요?
약간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오, 맞아요. 자, 이분은 바로 네. 왔노라 보았노라 이겼노라라는 그런 명언을 남긴 네. 클레오파트라의 연인이었던 율리우스 카이사르라고 합니다. 시저라고도 하는 예, 그분인데요. 월계관을 이제 자주 쓰고 다니기로 유명했어요. 아 모자를 좋아하셨나? 잠깐 설마 머리가 머리숱이 없어서 그러셨나? 이분이 월계관을 쓰고 다닌 이유는 월계관이 이제 명예를 상징하고 그렇기 때문에라고 알고 계신 분들도 많을 텐데 야사에 의하면 일각에서는 자기 머리가 여기 가운데 횡했다고 하더라고요. 어떡해. 요 주변 머리만 있는 분 있잖아요. 왔노라 보았노라 빠졌노라 빠졌노라. 머리? 머리 빠졌다고. 그렇죠. 머리 빠져. 탈과 연관 있는 안쌤의 처방전 뭔지 궁금합니다. 예. 오늘 저의 처방전은 두피열을 내려라. 두피열을 내려라. 올여름 피부열만큼이나 신경 써야 하는 것이 바로 이 두피열입니다. 예로부터 한의학에서는 머리는 시원하고 발은 따뜻하게. 두한, 족열. 요 상태가 건강에 좋다고 했는데요. 왜냐면 우리가 이제 그래야지 순환이 되겠죠. 아래 위가 차갑고 아래가 대부분 따뜻해야지 거꾸로지. 순환이 되니까. 근데 만약에 머리에 이제 열이 몰리면 유전 없이도 탈모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유전 없이도 탈모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자존감이 우수수 떨어진다고 얘기하신 거죠. 선생님, 두피에 이렇게 열이 오르면 왜 탈모랑 이렇게 직접적 관련이 있는 거예요? 아까 이제 피부 열과 좀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두피가 이제 뜨거워지면은 거기 유수분 균형이 무너지기도 하고 또 건조해지고 그다음에 그 건조함에 대응하기 위해서 피지가 과도하게 분비되다 보면은 이제 두피 염증 그다음에 각질뿐만 아니라 모공을 넓혀줘서 이 모발의 생장 주기를 좀 단축시켜줘서 조기 탈모로 이어지기도 하고요. 예. 그럼 선생님 올여름 두피 쿨링 플랜 어떻게 짜는 것이 좋을까요? 자, 그 방법을 지금부터 이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두피 쿨링 홈케어를 알려드릴 건데요. 남녀 모두에게 이 효과적인 방법이니까 여기 계신 여러분들 잘 따라해 주세요. 네. 네. 자, 두피 쿨링 홈케어는 총 3단계가 있는데요. 네. 네. 먼저 첫 번째 홈케어 비법은요. 네. 첫 번째는 두피열 내리는 마사지입니다. 마사지 좋아하죠. 자, 준비물은 준비물. 이겁니다. 준비물은 이겁니다. 열 손가락만 있습니다. 열 손가락. 손가락만 있으면 돼요. 간단하네요. 자, 그럼 이제 제가 이제부터 보여드릴게요. 네. 네. 자, 두피열 내리는 마사지. 먼저 이제 머리 정중앙. 여기 보시면 이렇게 머리에 왜 머리카락이 나오기 시작하는 부분 있잖아요. 정수리라고. 가마. 그렇죠. 예. 거기에서 약간 앞쪽으로 가면은 한 2cm, 1cm 앞으로 가시면 정말 우리 몸에 딱 정중앙이 있거든요. 좀 세게 만지면은 아파요. 아픈 데가 있어요. 아픈 데 있어요. 아픈 데 있어. 딱 그 포인트가 딱 되게 아픈데요? 좀 들어간 곳. 시원한. 깐난애기들 숨 쉬는 구멍이. 맞아요, 다른 맞아요. 데는 좀 딱딱한데 여기는 조금 말랑말랑. 말랑말랑. 맞나요? 네, 말랑말랑해요. 그게 이제 뼈가 이제 퓨전이 되면서 이렇게 딱 모이는 그 부분이거든요. 되게 아프다. 백회혈은 이제 모든 양기가 올라오는 곳이거든요. 양기란 것은 위로 올라오고 음기는 내려가는 성질이 있어서 양기가 여기에 다 모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마사지를 해주면은 여기에 모이는 양기, 즉 열을, 상화를 좀 흩어져서 탈모를 이제 좀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되고 기억력도 좀 좋아진다. 아, 그래요? 해야겠다. 우리 은혜 언니 기억력. 아니, 눌러야 돼. 회복해줘. 누르지 말고 때려주세요. 기억력만.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태양혈이라고 있어요. 태양혈. 태양혈. 네, 태양혈이 뭐냐면 거기도 이제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양기가 많이 모이는 곳인데 여기 바로 관자놀이가 태양혈. 아, 여기 진짜 관자놀이. 시원해요. 여기가 되게 맨날 피곤하면 여기 누르면 그렇죠. 그렇게 맞아요. 아프거든요. 관자놀이. 열이 관자는 통도 여기에 다들 좋죠. 뭐 어딘지 아시겠지만 조금 설명을 자, 하고. 관자라는 게 말 그대로 조개 관자처럼 생겼다 해서 관자인데요. 근육이 이렇게 조개 살처럼 생겼어요. 여기 약간 축구근이랑 근육이. 네네네. 그래서 거기에 이제 가장 중심되는 여기 부위죠. 가운데. 그래서 여기 굉장히 그 뻐근하면서 아픈 부위가 있어요. 시원하면서. 이게 그 눈썹에 끝나는 부분에서 좀 뒤로 가시면 되는데 여기가 바로 이제 태양혈. 눈썹이 끝나는 아파. 지점부터 해서 내 머리가 있는 요 중간인 거죠. 거기서 좀 깊이 들어가는 머리 곳을 쪽으로? 찾으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이렇게 좀 눌러보면은 이렇게 아픈 데가 눌러서 있어요. 여기 아픈데. 들어간 데가 있어요. 거기가 그거의 급소잖아요, 명체예요. 급소, 급소 그죠? 급소. 굉장히 아파. 아파. 자, 여기는 이제 두피의 혈액 순환도 도와주고 측도근을 전반적으로 관장을 하는 곳이라서 우리 관련된 이제 두통 해결도 되고 눈의 피로도. 눈이 맑아졌어요. 네, 와. 네.
또 있나요? 자, 그다음에는 이제 우리 후두근 쪽인데 이제 여기에 풍지혈이라고 아마 혹시 여기? 한 번쯤 이름은 들어보실 수 있는데 어디냐면 바로 여기 보면 이렇게 뼈가 이렇게 튀어나온 뼈 들어가는 있어요. 거. 귀 뒤에. 한번 튀어나온 바로 뒤에. 밑에 잘 하시는지? 귀 여기요. 뒤에. 자, 여기입니다. 여기. 요 부위. 풍지 여기. 저도 눌러주세요. 잠깐만. 뼈가 여기 튀어나와. 여기 있고, 유양돌기라는 뼈가 있거든요. 튀어나온 뼈 바로 뒤에 쑥 들어가는 거. 저 좀 한번 눌러주세요. 나는 되게 찾기 쉽다. 오, 쏙 들어가시네. 여기입니다. 꽉꽉. 와 이거 누르니까 시원하다. 더. 훨씬 맑아진다. 시원해. 근데 쌤 이게 위치 찾는 게 찾으면서 내가 제대로 찾고 있는 건가? 여기를 내가 계속 마사지를 해도 되나? 혹시나 잘못 찾아서 마사지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뭐 크게 사실 뭐 이제 한의사가 아닌 이상 경혈 위치를 굉장히 정확하게 찾기는 힘들고 우리 한의사들도 100점 만점을 항상 맞추는 건 아니에요. 침으로 한 80점, 90점을 맞출 때도 있어요. 혈이라는 곳이 굉장히 그 손의 어떤 감각으로 찾는 거라서 그래서 하지만 근데 대략적으로 해당하는 부위를 대략적으로 마사지 해주셔도 관련된 근육이 풀리고 그 근육이 풀리면 혈액 순환이 잘 돼서 두피혈을 내리는데 이제 도움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탈모 환자분들 중에 컴퓨터를 오래 한다든지 운전을 너무 오래 하고 나면 그 다음 날 유난히 더 머리가 빠진다고 하시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진짜. 이게 목 뒤나 어깨 부위의 근육이 좀 경직이 돼갖고 이 두피로의 혈액 공급이나 순환이 막히기 때문인데요. 우리 박군 씨가 알려주신 스트레칭처럼 목과 어깨의 뭉친 근육들을 풀어서 이 혈액 순환을 좋게 해주면 머리로 몰린 열이 이제 풀어지면서 탈모 예방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네.